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징 데이터 엔지니어링실의 김남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KS-ETL로 빠르게 카프카 스트림 ETL 개발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S-ETL은 카프카 스트림 ETL의 약자입니다. 카프카 상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이 되는 스트림은 한없이 연속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사용자 로그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가 대표적인데요. 왜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까요? 그것은 데이터 처리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는 것은 특정 사업 분야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음식 배달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배달 상태와 주문 상태가 항상 최신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금융거래에서 사기 거래를 판별하는 것도 시간이 늦으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림 데이터 형태로 처리를 할 때 지연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성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경우 사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면 추천 성능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트림 처리 방식이 유용한데요. 기존의 배치 처리 방식으로는 충분히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배치 처리는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처리 주기를 보통 일 단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진행하는데요. 초 단위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이려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스트림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공통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버깅해야 하고요. 배포 가능한 형태로 빌드도 해야 하고 이 빌드된 것을 장비에 배포하고 또 운영하면서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많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ETL은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라인에서는 카프카가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KS-ETL은 카프카 토픽을 입력과 출력으로 사용하면서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목표로 정했습니다. 즉, 데이터 엔지니어가 스스로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 엔지니어가 자신의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KS-ETL의 목표는 용이성입니다. ETL 로직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쉽게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TL 로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보통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모두가 SQL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처리를 위한 SQL 엔진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SQL 엔진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적합한지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용하기 쉬운지 검토했습니다. KSQL-DB와 FlinkSQL, Spark Structured Streaming 세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KSQL-DB를 선정했습니다. KSQL-DB는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원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직접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처리만을 위한 시스템이어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가 직접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SQL DB는 동작하는데 카프카만 있으면 됩니다. 라인에는 훌륭한 카프카 지원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선정하는데 고려했습니다. KSQL DB의 간단한 내부 동작 설명인데요. 두 개의 스트림을 조인하는 경우 각 파티션별로 처리하고 내부 상태 로그는 인터널 토픽으로 저장합니다. 인터널 토픽은 필요에 따라 KSQL DB가 동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동적으로 생성되는 인터널 토픽이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시스템을 쉽게 만들고 운영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직을 쉽게 표현해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KSETL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KSQL DB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디맨드 앱, OD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ODA에는 로깅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 제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쿼리를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KSETL ODA의 간략한 구조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KSQL DB 클러스터들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사내 공통 카프카를 사용합니다. 라인의 공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하면서 쿠버네티스 운영팀, 카프카 운영팀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성된 KSQL DB 클러스터에서 쿼리를 수행하면 자동으로 로그가 수집되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기본 제공됩니다. 이렇게 로깅과 모니터링의 기본 기능들은 사내 시스템이 이미 라인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많은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스트림 처리 시스템 개발과 KSETL을 이용한 개발의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자바, 스칼라 등 일반적인 개발 언어를 사용한다면 KSETL은 데이터 처리 전용 언어인 SQL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컴파일러를 사용했다면 KSETL은 대화형 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기존 시스템은 CI/CD 툴을 사용한다면 KSETL은 온디맨드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시스템은 전용 툴을 사용했다면 KSETL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대시보드들을 제공합니다. 이제 실제로 KSETL을 적용하여 라인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B 테스트 상황을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라인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A/B 테스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라인 서버가 생성하는 리퀘스트 로그와 라인 클라이언트가 생성하는 이벤트 로그를 처리합니다. 초당 최대 5만 건의 로그가 들어오고 이 로그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 리퀘스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찾아서 통계 처리하는데 스트림 조인과 시간 구간별 취합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이죠? 기존 시스템은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꽤나 복잡한 처리를 했습니다. 동일한 키를 가지는 이벤트 로그와 리퀘스트 로그를 찾아야 하는데요. 레디스에 하나의 스트림을 계속해서 저장하고 다른 스트림을 읽어드리면서 레디스를 검색했습니다. 이때 두 스트림의 시간 차이를 감안해서 딜레이 처리를 해서 조인 윈도우를 구현했습니다. 별도의 레디스도 운영해야 되고 딜레이 처리도 하는 등 로직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 로직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처리하지 못하고 전문 개발자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제 KSETL에서
이런 조인이 간단하게 하나의 SQL 쿼리로 구현됩니다. 이 쿼리는 이벤트 스트림과 리퀘스트 로그 스트림을 동일한 로우 키에 대해서 조인하는 것입니다. 레디스를 사용해서 복잡하게 처리했던 조인 윈도우 구도 간단한 구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간 구간별 데이터 취합도 아주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취합하려는 구간을 윈도우로 선언만 하면 되는데요. 이 예에서는 1분 단위로 취합하도록 했고 최대 10분 지연된 데이터도 포함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런 시간 구간별 취합은 기존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복잡하게 개발해야 했지만 SQL을 이용을 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결과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레디스가 없어지면서 아주 단순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레디스를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없어졌고요. 대화형 쉘에서 기존에 개발하면서 빠른 개발이 가능해지고 빠르게 릴리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대시보드와 로그를 기본 제공해서 릴리스 후에 성능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튜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로그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적용해 보면서 KSETL의 한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KSETL은 KSQL DB와 라인 전사 카프카에 의존적입니다. KSQL DB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몇 가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A/B 테스트 리포트 기능을 구현하면서 UDF를 이용하여 직접 구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검토했을 때 플링크 SQL이 후보에서 빠졌지만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 카프카 팀이 라인 전사에 카프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팀인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을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적인 토픽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KSQL DB는 인터널 토픽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내 카프카 시스템을 직접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별도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즉, 개발 단계에서는 별도의 카프카를 이용해서 동적인 토픽 생성을 허가하고 실제로 시스템에 디플로이 할 때 토픽들을 생성하는 요청을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느려지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빠른 개발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KSETL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카프카 토픽을 입력으로 고려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하이브 테이블을 임포트하는 기능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하이브 테이블을 임포트해서 카프카 토픽으로 만드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도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SQL DB 클러스터에 쿼리를 실행시키는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형 쉘에서 쿼리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대화형 쉘에서 쿼리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요. 잘못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라인에서 카프카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 개발하면서 목표로 한 것, 실제 개발한 예제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